한국의 방위산업이 세계 무대에서 빛을 발하고 있다. KF-21 보람의 전투기의 성공적인 개발이 그 중심에 있다. 최근 인도네시아와 사우디아라비아의 움직임이 글로벌 방산 시장을 뒤흔들었다. 특히 인도네시아의 예상치 못한 결정이 화제다. 한국산 무기 30조 원 규모의 구매 계획이 전면 수정되었다. 이에 따라 사우디 국방연구센터가 KF-21 구매에 적극 참여했다. 이 기사는 이러한 변화를 심층적으로 분석한다. 또한 한국 방산의 미래와 국제적 영향력을 조명한다. 인도네시아는 한국과 오랜 방산 협력 파트너였다. KF-21 공동개발 프로젝트는 그 상징적 사례였다. 그러나 최근 인도네시아가 30조 원 규모의 한국산 무기 구매 계획을 철회했다. 이는 전 세계 방산 관계자들을 놀라게 했다. 2015년 인도네시아는 KF-21 개발비의 20%를 분담하기로 약속했다. 총 1조 7천억 원을 2026년까지 납부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예산 부족과 정치적 이유로 분담금 납부가 지연되었다. 2019년 이후 약 8천억 원이 미납된 상태다. 인도네시아는 프랑스의 라팔 전투기와 미국의 F-15 이스 구매로 방향을 틀었다. 이는 한국과의 협력에 큰 타격을 주었다. 프라보어 수비안토 국방장관의 정치적 행보가 이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 그는 2024년 대선을 앞두고 국내 정치적 이익을 우선시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인도네시아는 KF-21 프로젝트에서 점차 멀어졌다. 결국 공동개발국 지위를 사실상 포기했다. 한국 정부는 인도네시아의 태도에 실망했다. 하지만 이를 계기로 새로운 전략을 모색하기 시작했다. 인도네시아의 이탈은 한국 방산의 위기처럼 보였다. 하지만 사우디아라비아가 새로운 기회를 열었다. 사우디 국방연구센터가 KF-21 구매와 개발 참여에 관심을 표명했다. 이는 중동 시장 진출의 중요한 발판이다. 사우디아라비아는 최근 방산 기술 자립을 목표로 삼았다. 한국의 KF-21은 그들의 전략에 부합하는 선택지였다. KF-21은 4.5세대 전투기로 스텔스 성능과 첨단 무장 체계를 갖췄다. 사우디는 이를 통해 공군 전력을 강화하려 한다. 2025년 4월 사우디 대표단이 한국을 방문했다. 그들은 KF-21 시제기를 보고 높은 만족감을 표시했다. 사우디 국방연구센터는 기술 이전과 현지 생산 가능성도 논의했다. 이는 한국 방산 수출의 새로운 모델이 될 수 있다. 한국 정부는 사우디와의 협력을 통해 중동 시장을 공략할 계획이다. 이는 인도네시아의 공백을 메우는 전략이다. 사우디의 참여는 단순한 구매를 넘어 장기적 파트너십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이는 한국 방산의 글로벌 위상을 높인다. KF-21 보람에는 한국 방위산업의 쾌거다. 2021년 첫 시제기 출고 이후 빠르게 개발이 진행되었다. 2026년까지 6대의 시제기가 비행 시험을 완료할 예정이다. 이들은 단자형과 복자형으로 나뉘어 다양한 임무를 수행한다. KF-21은 S 레이더와 첨단 전자장비를 탑재했다. 이는 F-35와 유로파이터 타이푼에 버금가는 성능이다. 특히 추력대 중량비가 뛰어나다. 이는 높은 기동성과 가속력을 보장한다. 한국은 KF-21의 성공을 통해 글로벌 방산 시장에서 입지를 다졌다. 폴란드와 UAE도 구매 의사를 밝혔다. 2023년 폴란드 국영방산 업체 PGZ가 공동개발 참여를 제안했다. 이는 유럽 시장 진출의 신호탄이다. KF-21은 300대 이상 생산 시 경제성을 확보한다. 한국 공군은 120대를 도입할 계획이다. 수출 물량은 동남아와 중동,
유럽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이는 한국 경제에 큰 파급 효과를 가져온다. 인도네시아의 이탈은 단순한 분담금 미납에 그치지 않았다. 기술 유출 사건이 양국 관계를 악화시켰다. 2024년 1월 케아에 파견된 인도네시아 기술자들이 KF-21 자료를 USB에 담아 유출하려다 적발되었다. 이 USB에는 약 6,600건의 자료가 포함되었다. 일부는 기밀에 해당하는 설계 도면이었다. 한국 당국은 방위사업청, 국정원, 경찰로 합동조사단을 구성했다. 이들은 유출 시도의 배후를 추적했다. 조사 결과 유출은 조직적이고 장기적으로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제기되었다. 이는 양국 신뢰를 크게 훼손했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유출 사건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하지만 구체적인 사과나 책임은 회피했다. 이 사건은 한국이 기술 보호에 더욱 철저해야 함을 보여주었다. 이후 K는 보안 시스템을 강화했다. 한국 정부는 인도네시아와의 협력을 재검토했다. 기술 이전 범위를 축소하고 계약 조건을 강화했다. 인도네시아의 이탈과 사우디의 등장은 한국 방산의 전환점을 만들었다. 한국은 이제 선택과 집중을 해야 한다. 방위사업청은 인도네시아와의 분담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협상을 이어갔다. 하지만 결과는 미미했다. 2024년 5월 한국은 인도네시아의 분담금을 6천억 원으로 조정했다. 이는 당초 약속보다 1조 원 이상 감액된 금액이다. 이에 따라 기술 이전 규모도 축소되었다. 한국은 더 이상 인도네시아에 끌려다니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동시에 한국은 사우디와의 협력을 강화했다. 사우디는 안정적인 자금과 장기적 파트너십을 제공할 수 있다. 중동 시장은 높은 구매력을 갖췄다. 한국은 이를 활용해 KF-21 수출을 극대화할 계획이다. 폴란드와의 협력도 가속화되고 있다. 폴란드는 KF-21 풀이라는 현지 생산 모델을 제안했다. 이러한 다변화 전략은 한국 방산의 리스크를 줄인다. 또한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높인다. 인도네시아의 결정 배후에는 프라보오 수비안토 국방장관의 정치적 계산이 있다. 그는 2024년 대선의 유력 후보였다. 프라보어는 KF-21 사업을 국내 정치에 활용했다. 분담금 미납과 타국 전투기 구매는 그의 정치적 쇼였다. 그는 프랑스와 미국의 전투기 구매를 통해 대선 자금을 확보하려 했다. 이는 현지 언론에서도 논란이 되었다. 프라보어는 라팔 6대와 F-15 EX-24대 구매를 공식화했다. 이는 KF-21과의 경쟁 구도를 만들었다. 한국 정부는 그의 행보에 강한 불만을 표했다. 하지만 외교적 마찰을 피하기 위해 신중히 대응했다. 프라보어의 대선 승리로 그는 대통령에 취임했다. 하지만 KF-21 사업에 대한 입장은 여전히 모호하다. 인도네시아의 새 정부는 경제난을 이유로 KF-21 참여를 축소할 가능성이 크다. 이는 한국의 전략적 재편을 가속화했다. 한국은 더 이상 인도네시아에 의존하지 않는다. 대신 글로벌 시장에서의 새로운 기회를 모색한다. 사우디 국방연구센터의 KF-21 참여는 단순한 구매를 넘어선다. 이는 기술 협력과 전략적 동맹의 시작이다. 사우디는 중동의 군사 강국이다. 그들의 참여는 KF-21의 신뢰도를 높이고 수출 가능성을 확대한다. 한국은 사우디와의 협력을 통해 중동 시장의 문을 열었다. UAE와 카타르도 잠재적 고객으로 떠오르고 있다. 사우디는 KF-21의 현지 생산과 기술 이전을 원한다. 이는 한국 방산의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다. 2025년 5월
양국은 KF-21 협력에 대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이는 구체적인 계약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사우디의 자금력은 인도네시아의 공백을 메운다. 또한 한국의 방산 수출에 안정성을 더한다. 한국은 사우디와의 협력을 통해 글로벌 방산 시장에서의 입지를 강화한다. 이는 K방산의 새로운 도약이다. 양국은 향후 10년간 긴밀한 파트너십을 유지할 계획이다. 이는 한국 경제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 KF-21은 한국 방산의 기술력을 상징한다. 이는 국산 기술로 개발된 최초의 초음속 전투기다. 알스 레이더는 KF-21의 핵심 장비다. 이는 공대공, 공대지 임무를 모두 수행할 수 있다. KF-21은 F414G-400 엔진을 사용한다. 이는 FA-18EF와 동일한 엔진으로 높은 신뢰성을 보장한다. 3중 디지털 FBW, 플라이 바이 와이어 시스템은 기체의 안정성과 기동성을 높인다. 이는 조종사의 부담을 줄인다. KF-21은 반매립 무장창을 통해 스텔스 성능을 강화했다. 이는 4.5세대 전투기의 특징이다. 블락2 개량형은 2028년까지 개발된다. 이는 공대지 및 공대함 임무를 강화한 모델이다. 한국은 KF-21을 5세대 전투기로 진화시킬 계획이다. 내부 무장창 적용이 그 핵심이다. 이러한 기술적 우수성은 KF-21의 수출 경쟁력을 높인다. 이는 한국 방산의 미래를 밝게 한다. KF-21의 성공은 글로벌 방산 시장에 큰 변화를 가져왔다. 한국은 이제 주요 방산 수출국으로 자리 잡았다. 인도네시아의 이탈은 단기적 손실이었다. 하지만 이는 한국이 더 큰 시장을 공략하는 계기가 되었다. 사우디와 폴란드의 참여는 한국 방산의 신뢰도를 높였다. 이는 다른 국가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중동과 유럽은 한국 방산의 새로운 시장이다. 이는 미국과 유럽 중심의 시장 구조를 흔든다. 한국은 가격 경쟁력과 기술력을 바탕으로 시장을 확대한다. KF-21은 그 핵심 무기다. 글로벌 방산 시장은 이제 한국을 주목한다. 이는 K방산의 새로운 시대를 예고한다. 한국은 향후 10년간 방산 수출을 10배로 늘릴 계획이다. 이는 경제 성장의 새로운 동력이 된다. KF-21은 그 중심에 있다. 이는 한국의 기술력과 전략적 비전을 상징한다. 인도네시아의 이탈은 한국 방산에 충격을 주었다. 하지만 이는 새로운 기회로 이어졌다. 사우디 국방연구센터의 KF-21 참여는 중동 시장의 문을 열었다. 이는 한국 방산의 글로벌 위상을 높인다. KF-21의 성공은 한국의 기술력과 전략적 판단을 보여준다. 이는 글로벌 방산 시장에서 한국의 입지를 강화한다. 한국은 이제 인도네시아에 의존하지 않는다. 대신 사우디, 폴란드, UAE 등 새로운 파트너를 찾았다. 프라보어 장관의 정치적 행보는 인도네시아의 신뢰를 떨어뜨렸다. 하지만 한국은 이를 극복하고 더 큰 목표를 향한다. KF-21은 단순한 전투기가 아니다. 이는 한국 방산의 미래와 국가적 자부심을 상징한다. 한국은 이제 글로벌 방산 시장의 강자로 우뚝 섰다. KF-21은 그 여정의 시작이다. 앞으로 한국 방산은 더 큰 도약을 이룰 것이다. 이는 세계가 주목하는 K방산의 새로운 장이다.